이슈 토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몰이 기대와는 다르게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청년몰 사업엔 이미 7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들어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청년몰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산 청년정책연구원 김덕열 이사장, 대한문화행동 재미난 복수 김건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청년몰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지금 현재 몇 개의 청년몰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요즘 정부에서 현안이 되어 있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창업 관련으로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청년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몰의 그 취지는 처음에 골목 상권이나 네. 죽어가는 재래시장도 살리고, 그리고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의 기회도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지금 이제까지 전국의 34개 시장에 지금 선정해서 지금 16년에는 14개, 17년에는 12개, 18년에는 4개, 19년 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17년에 2개 시장, 국제시장, 서면시장을 선정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19년에는 지금 1개 남문시장이 선정이 돼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국제시장하고 서면시장을 갔다 와봤는데 점포가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서면시장 같은 경우에는 2개가 폐업을 해서 지금 나간 실정이었고요. 네. 그리고 609몰, 국제시장은 609몰과 109몰로 나눠 있습니다. 네. 609몰에는 10월 계약 만료로 지원이 끊겨서 지금 17개 점포 중 7개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해 청년몰 조성 사업지로 동구 남문시장을 또 선정을 했는데요. 네. 서면시장 온라에 15억 원, 국제시장에는 20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문시장에는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청년이 짐을 싸서 떠나지만 똑같은 형태의 청년몰이 계속 들어서는 참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청년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저렴한 임대 비용에 창업 비용을 좀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청년들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네. 일단 이렇게 청년몰 사업 대상제 선정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지원이 좀 지원됩니까? 원래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원 정책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1970년도부터 이런 식의 어떤 상가들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형마트나 아니면 소비의 어떤 패턴들이 달라지면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예전엔 도심 안에 있었는데 이게 텅텅 비게 되는 유휴공간화가 되면서 네. 다른 정책들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그전에는 어떤 문광구형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데, 네. 청년몰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창업과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그리고 전통시장과 결합시키는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곳당 최대 15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투여해서 청년몰을 운영하고 어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 중에서는 특히나 이게 아무리 이게 활성화시켜도 요즘 이른바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다시 청년들이 쫓겨나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자체들과 함께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어떤 방지법 조례 같은 것들도 사실 각 지자체마다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면 우선권을 주는 이런 정책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몰 활성화 지원에 매년 또 3억, 예전에는 이게 전통시장에 한정해서 지원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더 확장해서 폐공장이라든가 예. 창고,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유휴공간을 개발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조금은 문턱이 낮아지고 이제 확장되는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도 정책의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개발들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이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입주하기 위해서 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한데,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대두되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이게 사실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나 그리고 어떤 출산율이 낮아지고 도시에서 인구가 이탈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젊은 생산력 자체가 많이 사라지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 정책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어떤 문화적인 복지 혜택도 일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게 어떤 지원 정책이나 아니면 지자체마다 이게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청년몰에서 입주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는 만 39세 이하. 네. 그리고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다양한 어떤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지원금이나 어떤 창업 지원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게 중복수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어떤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인큐베이팅하고 마케팅이나 공동의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지원하면서 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정책들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전통 시장을 이끌 청년 상인을 이끌자 뭐 이런 취지는 좋은데요. 뭐 청년몰 운영하는 사업자나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문제점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방문을 하는데 그 국제시장 청년몰은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상인한테 어디인지 물어보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가서 청년 상인들하고 직접 제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얘기하기를 그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몰 사업에 사업단이 꾸려지고 사업단장이 그 선정되었는데 그 장사 경험도 없는 그리고 그 단기 계약 그 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한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장사 경험 없이 대학 강의식으로 예. 하다 보니까 장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작년 6월달에 오픈 예정이었는데 그게 뭐 이 문제 저 문제에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오픈을 하면서 그래서 뭐 음식은 불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도 못 들어가고 다 인덕션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금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다 여기 전형적인 이제 탁상 행정이다라는 이런 비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상인과의 마찰과 홍보 부족이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서면시장 그 온라는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그 서면시장 자체가 2층이 그 일요일은 휴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한다거나 이래 되면 그 휴무인 곳을 따로 또 지나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보안상의 문제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영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영업 매출이 가장 비중이 높은데 맞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좀 그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의 좀 잘못이 아닐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시장 상인들하고 마찰은 초반에는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들도 젊은 청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응원도 많이 해주고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왜 간판이 없냐 이래 하니까 그 시장 상인이 간판을 다는 것을 반대를 해서 지금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지금 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홍보에 뭐 힘든 점이 많다고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정부 사업단의 지속적인 관리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 사업단이 오픈을 하고 바로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문제 발생 시 상인과 청년 상인과 이제 그 지역 상인과 직접 소통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나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계약이 만료가 되면 청년 상인이 직접 그 주인하고 임대료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네. 재계약 지금 이제 10월 달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현재 주위 시세보다 몇 배를 비싸게 지금 얘기를 해서 그래서 10월 달에는 자기 뭐 그 다른 곳으로 나가서 이전을 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상인들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부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이후에는 어떤 뭐 로드맵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청년몰 사장님의 부족한 경험과 멘토 부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몰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이 대부분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 사회 예.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장사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사장님 때문에 그 뭐 기본적인 타켓 설정이나 뭐 메뉴 설정, 가격 설정 이런 데 있어서 그 많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면이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적 교육과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상인들은 뭐 백종원 같은 뭐 멘토가 뭐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뿐 아니라 좀 너무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좁아서 또 좀 뭐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좁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고 뭐 한기라든지 그런 좀 전반적인 좀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네. 예, 그 문제점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예. 네. 말씀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일단 뭐 상인들이랑 상생을 하기 위한 애초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네. 일단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보는 예.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백종원 같은 어떤 셰프가 와가지고 어떤 컨설팅 해주면 잘 되겠지라고 네. 하는 기대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되게 맹점이 있다고 보는데 아주 많은 청년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큰 성과 없이 다시 공실로 비어가는 것들을 과정을 되풀이해서 보는데 네. 그 이유를 보면 자생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자율성 네. 그리고 확장성이 되게 부족한 어떤 사업 설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애초부터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당사자성이 사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청년들이 직접 원하는 거 그리고 방향 고민들을 담아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너희들 이런 거 필요하겠네. 이런 어떤 사실 아재 감성으로 예. 정책들을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비단 어떤 일자리나 그 청년 창업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노동을 바라보는 어떤 시점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주의 입장에서 청년의 노동성을 보는 것과 당사자가 어떤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긴가는 포인트가 정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들을 전문성을 갖춰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인프라 조사나 어떤 시장 조사 그런 것들 없이 먼저 공간이 선정이 되고 만들어지고 프로그래밍화 돼가지고 청년들이 들어가는 구조가 섣부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조금 당사자성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설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애초부터 시작이 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건 비단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이 일방향적인 어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요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요청이 사실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탁상 행정 그리고 네. 보여주기식 정치 뭐 행정에 대한 이런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지금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청년물이 다양하게 들어서고 있지만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통시장과 상생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뭐 대부분 안 된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뭐 재작년부터 해서 한 30개 정도 전국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공실률도 높고 하다가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뭐 대전에도 찾아가고 네. 여수에도 찾아가고 그럼 한때는 또 할기가 좀 뛰는데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 네. 자생력 청년들이 자생력도 잃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저희도 그래서 제가 중기청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예. 뭐 그래도 뭐 잘 되는 곳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원주 미로 예술시장이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특성 미로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예. 그 전에도 관광객들이 또 좀 찾았고 최근에 아까 계속 뭐 백종원 얘기했는데 백종원 네. 골목 식당이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아마 좀 더 뭐 인기 그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방송 효과로 당장 사람들이 몰려들 수는 있어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롱런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청년몰이 이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부산에서 동구 남문시장이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남문시장 청년몰은 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그리고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되게 많은 그 청년몰에 입점하는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매스컴을 타고 유명해지기를 갈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만약에 음식이라면 셰프로서의 자질과 어떤 요리에 대한 치열한 연구들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매스컴을 타서 되게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던 상점들이 몇 개월 뒤에 보니까 텅텅 빈 사례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지원 사업의 어떤 한계점과 사실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순간적인 어떤 지원과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그 안에서의 내실과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면 그걸 이어갈 수 없거든요. 네. 이거는 지역 상인과의 어떤 교류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백종원이라고 하는 스타한테 그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근처에 있는 아주 한 30년 정도 된 식당 운영하시는 할머니의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에 있던 기존 상공과 젊은이들이 같이 세대를 넘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디자인들은 사실 안 하고 세대 간의 벽 그리고 어떤 여기는 젊은 그룹 여기는 오래된 지역. 네. 그래서 오래된 지역은 다시 새 것으로 바꾸고 젊은이들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도 사실 모선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특징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단 먼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네. 그 있는 것과 어떤 연결을 지을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틀 안에서 뭐 지원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스스로 자생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 이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상생과 자생력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청년몰의 강점도 물론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시장의 강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여 있다.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단 하나의 소비재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시장이 형성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양한 것들이 모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리고 모여 있다는 거. 이게 일종의 클러스터를 이제 형성하는 거죠. 특히나 네.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의 또래 상인들이 모여 있으면 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 가능성들의 면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시장,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어떤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생계에 대한 것들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저는 그런 시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서 좀 힘을 내고 좀 청년 특유의 그런 아이디어나 에너지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청년들의 이런 강점을 살리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진짜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까 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가 한번 갔다 왔을 때 느낀 점이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굳이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여길 왜 가냐.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모여 있다, 다양하다 이런 거를 살려서 그 독특한 청년들의 그 제목 그 말 청년몰이지 않습니까? 청년만의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걸 가지고 메뉴 선정도 하고 가격 결정도 하고 주위의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적합할지 뭔가 좀 서로 아이디어 공유와 이런 걸 해서 좀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들이 서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청년들한테 너무 어떤 생계형으로 몰아붙여서 꼭 성공해야 된다,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강요보다는 오히려 좀 관용에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너 한번 실패해봐도 돼. 대신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같이 손잡고 가자. 저는 이런 정책이 있으면 정말 따뜻하다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네. 일자리 정책이나 어떤 창업 정책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경쟁 속에서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좌절 이후에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마치 예전에 대출해둘 테니까 집 사라 했던 친구들이 지금 많은 좌절이 겪고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청년몰이나 어떤 일자리 청년 창업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많은 기회를 도전해보고 정말 독특한 것들에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들은 좀 이런 청년들의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청년들이 좀 더 뜨겁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몰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